지금부터 민주노총 조합원 4.15 총선 비례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여론 발언 듣겠습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님 여론 발언 듣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제가 모든 연설, 기자회견 앞에 인사만 할 때 인사 꼭 드립니다. 그저께 고려노동조합의 우리 조합원 24분이 대구로 중증 환자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셨습니다. 전원 다 자원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에 맞서서 최일선에서 보건, 의료 분야, 공공부문, 공무원 노동자, 군인까지 포함해서 최일선에서 현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분투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또 관련 방역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는 한가운데 바로 또한 정말 재난에 가까운 20대 국회를 새롭게 이제 국회를 정말 새롭게 다시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바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바로 직접 정치의 일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분들은 바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말에 제1노총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되는 바로 그 25만 명가량의 압도적 다수는 청년이었고 여성 노동자였고 비정규 노동자였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을 제1노총으로 만드는 것은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자였고 민주노총의 이러한 투쟁과 활동에 있어서의 사회적 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또한 선도해왔던 왔던 것이 바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참석하신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이번 4.15 총선에서 출마하고 있는 비례 후보들은 여성 노동자들이고 청년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자신을 또 희생해 오면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정말 수십 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노동의 가치를 사회에 실현해 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국 정치에서 70년 1번과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이른바 지금의 집권여당 민주당과 그리고 또한 적폐 야당 미래통합당 1번, 2번을 서로 나눠가지면서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기득권 정치를 계속 누려왔습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의 부패와 부정과 비리가 사실상의 온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보자고 지난해 연말에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정치개혁의 일부 제도를 개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걸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권여당 민주당과 그리고 바로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난 시기에 만들었었던 최소한의 정치개혁의 바로 단초조차도 싹을 바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뻔뻔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경쟁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그리고 노동자 동지 여러분, 바로 우리 진보정당,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있는 진보정당, 군소정당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됩니다. 청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바로 그 기득권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 허무는 과정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들은 마치 이 군소정당들이 참가하지 못해서 뭔가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권여당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 최일선에서 우리 투쟁하고 있는 바로 민주노총의 우리 후보들에게 제 진보정당의 후보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지지, 성원, 관심, 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표는 바로 적폐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의 기득권 구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힘찬 투쟁을 알리는 함성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보다도 후보들이 직접 정말 그 힘찬 말씀을 더 듣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민주노총 후보들이죠. 지금
좀 늦게 이가병 후보 이렇게 오셨는데 좀 숨 돌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나중에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민중당부터 보도자료에 되어진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중당의 세 분 계시는데 김혜정 후보부터 인사하고 소개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중당 미래 네, 반갑습니다. 민중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번 후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김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대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세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으로 돌봄 교실에 아이들이 2배, 3배가 늘었고 점심 식사까지 제공해야 되는데 12시간의 긴 노동에 시달리면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라이더 노동자, 배송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살 시간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12시간을 늘어난 업무량에 시달리고 어떤 고객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리 접촉을 해야 합니다. 대량 확진 사태가 나고 나서야 콜센터 노동자들이 각자 같은 작업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다시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여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업무가 많아서 과로사 하지 않은 이상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재난 사태에서도 제외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김혜정이 꼭 국회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은 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전태일 입법이 민주노총의 주요 입법 과제입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권리조차 처절한 투쟁이 아니면 지켜지기 어려운 국회를 꼭 바꾸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0.1% 재벌과 기득권들이 축적한 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원은 자산의 불평등에 있습니다. 문제가 구조적이면 대안도 구조적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복지 확대 프레임으로는 극단적 부의 불평등은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정치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나누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정치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1% 재벌과 기득권이 가져간 불공정한 자산을 이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대한민국의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 그 프레임을 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불평등, 불공정을 갈아엎고 사회 대기조를 통한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임무고 책임입니다. 진보정당의 노동자 후보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민중당 비례후보 급식노동자 김혜정이 가장 앞자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론들이 많아서요. 여기 뭐 2분 이렇게 했는데 꼭 2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2분 안에 마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압축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전 건설노동자고요. 현 민중당 대표이신 이상규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민중당 비례 4번이고요. 최근 사태를 보면서 이 노동권을 기본으로 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눈을 돌리지 않고
자가격리라거나 각종 방역 대책을 아무리 내세운들 소용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건강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건강합니다. 민중당은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총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현 마트 노동자 김기한 후보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중당 비례대표 6번입니다. 마트노조 위원장이고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직접 정치 기수가 되려고 출마하였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년 노동자 직접 정치 혁명을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의롭고 힘있는 100만 노동자의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 언론과 신재벌, 반노동, 정치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으며 해마다 노동계약 저지투쟁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휘두르는 정치 세력, 더 나은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에게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명망을 빌리고 청탁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정치적 힘을 갖고 국회에 명령하는 100만 민주노총이 되어야 합니다. 대리정치, 위임정치와 결별하고 노동자 직접 정치로 노동자의 정치적 힘을 키울 때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가장 힘있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트산업노동자 위원장이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수석 부위원장인 제가 민중당의 국회의원 노동자 비례 후보로 출마한 이유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주년이 되는 2020년입니다. 2020년을 노동자 직접 정치의 원년으로 이번 총선을 100만 민주노총이 노동자 직접 정치의 깃발을 들고 국회에 입성하는 투쟁으로 함께 만듭시다.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노동자 직접 정치 혁명을 함께 시작합시다. 제가 노동자 직접 정치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정의당 소속의 부여 후보들 소개를 할 텐데 그 전에 구호를 한 2개 정도 외치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기자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호 2번 하고 투쟁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태일법 쟁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자. 네, 다시 할게요. 해소하자 2번 투쟁 이렇게 하는 거 다시 한번 할게요. 전태일법 쟁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자. 투쟁.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보 정치 단결하여 총선 투쟁 승리하자. 투쟁. 네, 한 번 더 할까요? 기자분들 한 번 더 해달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진보 정치 단결하여 총선 투쟁 승리하자. 투쟁. 예, 계속해서 정의당 비례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IT 노동자 유호정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유호정입니다. 저희 지난달인가요? 민주노총 후보를 따로 접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때 차마 접수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많은 것을 알려준 곳이 화성식품노조이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켜온 기라성 같은 이 선배 동지들과 함께 민주노총 후보라는 타이틀을 감히 달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이니까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노동자들을 향해 열려있는 민주노총의 넓은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정치도 결국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노총의 빨간 우산 아래 있었음을 잊지 않고 민주노총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사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고 또 야근 수당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저만 겪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사업장, 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각 일을 시작한 청년 노동자들이 특히 겪고 있을 일입니다. 전태일 3법 국회 통과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멀게 느낍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는 노동조합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위해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정의당 전 부대표셨고요. 공공운수노조 조합부 강은미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은미입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에서 정말 노동자들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3입 범위를 비롯해서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이 전태일 동지 50주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의당은 전태일 노동 3법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 안에 중대재해기업살인법의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김영균 동지를 비롯해서 부유업 문제를 비롯하여 이 사회에 비정규직이고 훨씬 더 힘든 일을 하는데도 결국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도 함께 고민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박수를 할 때 박수를 같이 치시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전 서울 지하철노조 영무원이셨고요. 현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신 이은주 후보님 소개하겠습니다. 전 영무원이 아니라 현 영무원이기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주의 노동열차 정의당 비례후보 이은주입니다. 어제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또 많이 양산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바로 노조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과 정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민 결사체입니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이 가장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위기 순간에 우리가 가진 공적 책임과 역할이 더 크게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노조 활동가였던 제가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 정의당 노동시민과 함께 노동조합과 함께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은 다른 무엇보다 여기 이 자리 일하는 모든 시민들 속에 있습니다. 정의당 그리고 민주주의의 노동열차 저는 민주주의의 길에서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 길에 민주노총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 대한상공회에서 조사역이셨고요. 전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양경주 후보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비례후보 양경주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민주노총 운동을 쭉 같이 해왔던 동지들과 함께 비례후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민주노총을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이란 조직을 대표하는 것이고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을 대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30여 년 넘게 해왔던 민주노조 운동의 가치를 국회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발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여러분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윤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윤보다 인간을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 가치인 연대와 협동을 어떻게 확장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제가 책임 있게 국회에서 활동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과 차별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 사회의 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불평등과 차별이 어떻게 환경과 생태로 나타나는지 또 최근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다 책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불평등과 차별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자산의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노동소득 간의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싸워왔고 한국 사회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왔지만 노동소득 사이에서의 균열이 생기고 그 속에 격차가 발생한 것 또한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노동소득의 격차 문제를 사회연대임금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30여 년을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운동을 해왔습니다. 흔히 정치는 운동과 별개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저희는 분명하게 국회 안에서 운동과 정치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단순히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가 아니라 그 정치가 사회운동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원들, 그런 후보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진보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전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을 하셨고요. 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부위원장을 하셨던 박인숙 후보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악한 조건에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다르고 또 5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또 다릅니다. 이번 총선에 우리가 임하는 것은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또다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당 기득권 체계가 아닌 노동자,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19번입니다. 참 꿈의 번호입니다. 19번. 2020년 우리의 목표는 20석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9번 박인숙의 등장과 진입이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정치적인 목소리를 더 책임있게 낼 수 있는 교섭단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이 원래 교섭단체 견인차였는데 그에 맞게 꿈의 번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이라고 표현됐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 노동에서 고용 단절이 되지 않도록 82년생 김지영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노동자임에도 투명한 노동자로 존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투명 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가치를 실현하고 당당하게 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 현대중공업 노동자셨고요.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노동당의 이가병 후보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이가병입니다. 좀 더 젊은 사람이, 패기 있는 사람이 후보로 됐으면 좋겠는데 노동당이란 취약점이 저밖에 나갈 사람이 없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대신 해야 될 일은 명쾌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전에 구청장을 할 때 어느 한 층만 대변해도 240명의 구청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공무원 노조 징계를 안 했더니 목이 날아갔습니다. 저희들은 학습 효과도 없는 국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민주노총으로부터 시작됐던 민주노동당에서 국회의원을 2004년부터 만들었는데 한교안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밖에서 차벽에 막혀서 집회를 하다가 내일 조사를 받고 했는데 이 한교안이 끌어들인 사람들은 태극기는 국회 안에 들어가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민주노총과 직설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국회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교안이 10명만 나왔다면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사를 받으며 왜 많은 사람들이 촛불 때 구속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당선이 되든지 우리는 한교안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는 확신과 자신으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밖에서 집회하다가 손해보는 거 우리 이제 민주노총이 그만하자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교안만큼만 하면 되고 그보다 조금 더 해도 구속되지 않을 만큼이 된다는 거 학습평가로 있습니다. 저는 만일 노동당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저는 한교안보다 조금 더 낫게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에서 민주노총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공약들 실천할 수 있는 노동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인데 오늘 기자회견문은 특별히 선별위원장 한 분을 모셨습니다. 16개 선별 조직이 있는데요. 그 선별 조직을 대표해서 화성연맹 신한섭 위원장이 회견문 낭독했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총선 승리를 쟁취하여 전태일법을 실현하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50년 전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랐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그 외침은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벽에 일터로 나가 주검이 되어 가족업품으로 돌아오는 노동자가 매일 7명씩 끊이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한 노동의 절벽으로 내몰려 오늘도 생사의 노동정선에서 싸우고 있다. 그동안 자본의 착취와 권력의 탄압에 숨죽여 있던 비정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촛불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병폐를 청산하려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노총 후보 지지 후보로 추천된 65명의 진보정당 소속 후보들은 다수가 비정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100만 시대를 열고 제1노총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항쟁 이후 비정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노총의 깃발 아래 뭉쳤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 대개혁을 성사시키겠다. 지난 2월 13일 민주노총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 노동자당, 정의당 등 5개 진보정당과 4.15 총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 깨어있는 시민 국민과 함께 21대 국회를 노동존중 국회, 적폐청산 국회, 반전평화 국회로 만들 것이다.
민주노총 후보들과 21대 개헌과 함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전태일법을 관철시킬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이지만 노조결성, 단체교섭, 그리고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를 반드시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똑같이 적용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유권자 직접 정치를 위한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국방비 분담금 문제와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서 보듯이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강요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문제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개선토록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노동자민중은 유권자의 직접 정치, 냉전 보수 적폐 세력의 청상, 한반도 평화 실현이 여의도 국회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여 민주노총은 이번 4.15 총선에서 진보정당과 깨어있는 시민 국민과 함께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는 정책운동,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대개혁의 의제를 입법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와 청와대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0년 3월 13일 전국 민주노동자 총연맹.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다 마쳤고요. 질의응답인데요. 아까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주노총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이게 좀 간담회도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더라도 질의응답 시간 안 될 수가 물론 없을 것 같고요. 짧게라도 질의응답을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다른 시작까지 65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은 이외에 50 다른 분들도 지금 비슷한 말씀이세요? 지역구. 지역구. 네, 지역구 포함해서. 오늘 이제 비례후보로 오신 거고요. 그 비례부서는 총 9분만 계신 거예요? 멋있습니다. 네, 추가로 몇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정에서 안 맞은 못 오신 분도 있어요. 그 비례는 총 몇 명인 거예요? 이거 몇 명입니까? 공직자님? 네, 한분 사퇴하셔가지고 오늘을 다 오신 겁니다. 오늘 다 오신 겁니다. 한분 사퇴하셨나요? 사퇴하셨습니다. 비례 후보로 사퇴하셨어요? 네, 연경서 후보는 사퇴하시고 오늘 세 개 정당의 비례 후보, 민주노총 비례 지금까지? 후보 다 오셨습니다. 백부에도 다 오셨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는 것 있으면 해주시죠. 네, 더 질문하실 게 없나요? 네, 없으면 마칠까 합니다. 그래도 혹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자회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마치고 간담회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후보님들은 좀 앉아 계시고요. 우리 기자님들하고 약간 구청을 일단 잠깐만요. 그 기자분들 혹시 바로 일어나실 수 있나요, 기자분들? 아니면 여기서 더 일을 하셔야 되나요? 네, 그러면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벗어 있었습니다.